자, 오늘 멍석 토론 이번 주 지방꽃은 그래도 핀다. 6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광수 정무수석 행정을 대표해서 우리 행정에서 설정한 의제는 무엇인지 우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초대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서 실무 담당 공무원까지 거의 기업 유치에 올인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기업 유치 또 기업 유치만 하다 보면 아까 여기 저 김태형 테라릭스 대표님도 말씀 이렇게 정말 지역의 아주 중요한 자산으로 이게 커가고 있는데, 지역의 어떤 중견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 관심, 이런 부분들도 절대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산토끼 잡으러 가다가 뭐 집토끼 놓친다고, 정말 지역에 커갈 수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에서 행정에서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어떤 청년 창업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고, 청년들이 창업해서 실패할 수 있죠. 근데 실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터전들을 행정에서 어떻게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도에서는 지금 소위 기업 애로 해소 지원과라고 하는 긴 이름의 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전라북도에 한 500개 기업 정도의 500명의 공무원들을 1대1로 매칭시켜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정말 기업의 어려운 점이 뭔가, 사실은 기업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관의 문턱이 굉장히 높았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이제 소위 우리는 이제 관료주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관이라고 하는 것이 인허가권이나 뭐 각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문턱을 높여놨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어떤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또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업 문턱을 관의 문턱을 넘어도 이게 지금 제대로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기업의 애로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뭐 사실은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거죠. 정말 그동안의 관료주의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안 가본 길은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동안에 사례가 있었던 부분들만 하려고 하고, 새로운 사례를 만들기 싫고 자기가 책임지기 싫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인드를 좀 바꾸자, 이런 거죠. 그래서 미리 한번 그러면 감사관실에 만약에 이렇게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기업에 이러이런 지원, 이러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혹시 나중에 이제 제가 공무원이니까 감사에 문제가 됩니까? 이게 사전 점검을 좀 받고, 그다음에 감사관실에서 이런 정도는 뭐 충분히 해줄 수 있다, 문제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서로 조율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런 소위 관료 사회의 어떤 좀 문화를, 적극적인 행정을 펼 수 있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민선 8기 김관영 지사 제재 들어와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공무원들도 많이 이제 생각들도 좀 바뀌고, 처음에는 뭐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점 좀 생각들이 바뀌어 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기업 애로 해소 지원과라고 하는 그런 과를 만들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기업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행정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바뀔 수 있을까? 공무원이 바뀌어야 지역에 사는데?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민선 8기는 바로 그 의식 자체부터를 지금 바꾸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014. 실제로 화면카운다 현장 취재를 통해서 두 곳의 그 기업을 방문하시는 사무관급 이상 500명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희가 질문한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을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단순히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 현장 방문,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대표님이 어떻게 살아보셨나, 정말 숟가락까지 다 할 수는 없어도
아, 이 길을 걸어오셨구나. 저런 생각으로 앞으로 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을까 해서 질문을 던져보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하시려고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형식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지사님의 철학부터 현장에 나가시는 우리 사무관급 이상 이 공무원분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걸 이제 우리 도민들이 이제 함께 공감하는 그 순서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 수석님이 앞으로 이제 민선 8기 시작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만큼은 책임지고 기업 유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 기업 지금 아까 산토끼 집토끼 말씀하셨지만 집토끼들이 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산토끼들이 올 수 있거든요. 잡으러 가지 않아도 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좀 잘 한번 성공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현장 취재를 통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양호봉 총장님. 예, 하여튼 좋은 말씀 하셨고 우리 김관영 지사님께서 노력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 기업 도민들도 사실 감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 역할은 행정보다는 대학이 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학이 전문 지식이 있고 모든 면에 전문 지식이 있는 것이죠. 기술이면 기술, 경영이면 경영, 아니면 다른 또 행정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역할을 사실 우리 의욕적으로 김관영 지사님이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또 김광수 수석님도 그 잘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시다는 말씀 많이 듣지만은 저는 그런 걸 오히려 대학한테 좀 위탁을 좀 하면 어떨까. 이제 전북대학교가 굳이 아니고 우리 원광대가 아니어도 사실 우리 전문대도 굉장히 좋은 교수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인력들을 사실 잘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행정적인 도움이나 규제나 이런 게 좀 철폐가 필요하면 행정이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낫지. 잘못하면 행정기관에서 나가면 오히려 하던 일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행정기관이 무섭잖아요. 오히려 이거 제재도 가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부드러운 대학 교수들이 가서 도와주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수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학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이 가지고 있는 또 기업에서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고 또 행정의 영역에서 막히는 부분들도 기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행정의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줄까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행정이 제 역할을 못 해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아니 행정 지금 잘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그 라이스나 이런 체제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관영 지사님하고 우리 김광수 수석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측면에서 대학을 도와주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 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실 어떤 대학에 그런 그 프로젝트를 주고 그렇게 일을 해결해 주는데 좀 지원을 해주는 게 오히려 명분도 좋고 실질적인 또 그 박재숙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인 어떤 해결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라이스 체제가 굉장히 좀 우리 전라도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있다고 좀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에 대학을 좀 지원해주면 여러 가지로 정말 더 그 돈에 있는 기업들도 좋아하고 도민들도 정말 안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라이스 산업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대학 쪽의 역할들을 조금 높일 수 있도록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김태형 대표님이나 우리 박재숙 대표님 기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행정하면 어떤 생각부터 드세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2013년, 14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6차 산업을 육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다양한 각도로 농업을 펼쳐봐라 이런 취지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현장에 딱 들어가서 보면 규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규제.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다 토지가 됐던 건물이 됐던 다 용도가 있는데 6차 산업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를 다 해야 하거든요. 근데 어떤 용도든 다 할 수 있는 용도를 살려면 이제 자본이 많이 들어야 하니까 그런데 이제 농촌에 있는 땅이나 산들은 그런 그 용도가 다양하지가 않아서 임야든 이렇게 대지든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서 뭘 하려고 하면 이과를 가면 저과를 가라, 저과가 저과를 가라. 처음에 창업할 때부터 자꾸 벽에 부딪혀요. 그러다 보면 어찌 보면 그 어떤 산업을 육성하려면 문턱을 낮춰줘야 사실은 좀 이렇게 캐파가 커지는데 질적으로 갈 건지 양적으로 갈 건지 사실은 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농가 입장에서 보면 6차 산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 이제 재배 기반이었던 것이 이제 그렇지. 생산만. 소비자 이제 소비 기반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고객의 입장에 맞게끔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들이 원하는 걸 또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될 때는 행정의 도움도 필요하고 대학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늘 규제에 막히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원광대 총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벽을 허무는 것부터가 물론 어렵겠지만 좀 이렇게 서서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부터 좀 해주시면 네. 김태형 대표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아까 규제가 저희의 한쪽 발을 잡고 있긴 하지만 한쪽 발의 버팀목이기도 하거든요. 규제가 있기 때문에 길이 일직선으로 나는 거예요. 만약 규제가 없으면은 우후죽순처럼 내가 좋은 걸 먼저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획 도시를 가면은 되게 마음이 편안한 이유가 어쨌든 간에 심미적인 되게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근데 오래된 도시일수록 그렇게 계획 도시들이 잘 돼 있는 도시를 가면은 전통도 있고. 근데 제가 일례로 이번에 저희가 그 전라북도랑 함께 규제 특구 사업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사업을 기획을 할 때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획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수소 용기를 그냥 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해야 된다는 그 단 한 줄이거든요. 그거를 혁파를 하고 세상이 앞으로 충전소까지 가야 돼 굳이? 사람들이 와서 그냥 용기만 좀 배달해주고 걔는 그대로 있고 용기를 좀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딜리버리 하면 안 돼? 라는 것 때문에 그 작은 한 줄 때문에 저희가 국비로 110억을 받은 거거든요. 남들은 그게 발목을 잡는다라고 했으면 저희는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까. 그리고 그 덕분에 규제 혁신팀이 붙고 탄소과가 붙고 여러 과들이 붙어가지고 이거를 부안군에서 한번 해보자라는 누군가는 그 질문한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대표님이 네. 제 말 뜻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산업마다 다르다는 거죠. 네. 농업 분야에서 보는 6차 산업은 사실은 그 규제가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 네. 사실은 다른 쪽에서는 정말 규제가 있어야 하죠. 저는 네, 진짜 규제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공장도 못 만듭니다. 근데 그거를 불평하고 있으면 결국 저만 손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활용하고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공무원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세요. 저 깜짝 놀란 게 전라북도 공무원들처럼 일 열심히 하신 분들이 전 세계 없다고 봐요. 와,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가면 기업들은 신나요. 신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아니 너 도와주겠다라는데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너 열심히 하라는데 내가 좀 더 도와줄게. 뭐 없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야, 4년 지나면은 전라북도가 진짜 뭐라도 하나 더 가지고 오고 뭐라도 하나 더 이루고 뭔가 달라지긴 했습니다. 과거에 이런 질문을 드리면 이 질문에 맞는 답이 왔는데 이제 좀 뭔가 달라진 것 같고 다만 우리 박재수 대표님이 말씀하신 규제는 분야별 규제도 다르고 또 약간의 그 세대별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다르고 또 실제로 민생 8기 들어서 달라진 행정의 모습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생명 식품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규제가 그런 거죠. 규제가 없을 수가 없죠. 네. 규제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또 새로운 신산업의 어떤 발전이나 또 새로운 어떤 부분들이 나왔을 때 그 규제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거죠. 그런 부분에 맞는 새로운 어떤 규칙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런 규칙들 속에서 정말 그 산업들이 융성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시스템을 좀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대학과 행정의 관계 속에서 박성태 총장님 어떠세요? 많이 좋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규제가 있어야 할 대목도 있고 풀려야 할 대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호 왕국에서 규제가 없이 다 문 열어놓으면 사자한테 다 잡혀먹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학의 환경 하에서는 지금 이제 규제 개혁을 하라는 측면하고 구조 개혁을 하라는 측면하고 재정 개혁을 하라는 이제 그런 세 가지 개혁이 지금 큰 화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는 이제 많이 풀어주겠다 그러고 규제를 많이 푸는 안을 제시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겠다 그 정도로 이렇게 교육부에서도 상당 부분 그 가점을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많이 낮아지고 실제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규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전라북도가 그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면서 내년 1월부터 이제 특별자치도로 명칭도 바뀌고 이제 이렇게 출발하지 않습니까?
지금 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들이 지금 TF팀을 아마 국 단위로 승격시켜서 특례 발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특례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소위 이제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앙정부의 어떤 규제나 특례 법령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자 이런 것이어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런 특례들 속에 규제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상당 부분 변화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정인철 매니저님. 네, 이제 행정과 관련한 사실 청년을 지원해주는 제도라든지 정책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솔직하게 저는 지금 세대들을 청년 세대를 이야기할 때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너무 지원해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만. 사실은 너무 제도리 넘쳐나서 저도 전라북도에 청년수당이라는 걸 또 주고 있습니다. 사실 1차 때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또 모집을 한대요. 사실은 이게 청년이 없어서 저까지 기회가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청년들을 위한 제도와 이렇게 혜택이 너무 많고 일자리 지원 사업들도 사실은 티오가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그 청년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숫자를 못 채우고 있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그거를 좀 잘 활용해서 오히려 좀 떠나려는 청년들 아니면은 타도시 있는 청년들이 오는 것들 좀 이런 것들을 할 텐데 전라북도에서 이야기들이. 그 전북 청년 종합 실태 조사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뭐 대학생 그룹, 취준생 그룹, 그다음에 뭐 직장인, 청년 창업자, 뭐 농어촌 청년 이 5개 그룹으로 나눠서 집단 면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받고 그게 이제 시행 계획을 세워서 시행 중인데 그런 것들이 일환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농촌 청년 활력 수당이라든지 청년 전북형 청년 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제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원들이 또 때로 안 채워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안 된 측면들도 있고 일정하게 청년들의 요즘 문화가 정말 뭐 일정하게 일해서 일정한 수입이 되면 또 그 뒤에는 이제 뭐 실업수당 받고 조금 쉬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인 고민들을 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년들 목소리를 어떻게 좀 많이 더 듣고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또 그것이 실제 정책에 유효하게 반영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근데 이 농도라고 하는 전북에서 농식품 관련해서 우리 박지수 대표님 생각은 여전히 어려운 현실, 행정에 있어서도 규제라는 말씀에 진짜 규제로서 느껴지는 대목. 그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2005년 귀농에서 복분자를 처음 이제 재배할 때 대부분 그 동네 어르신들 같이 그런 품앗이였어요. 이 집 수확할 때 다 같이 가지고 저 집 수확할 때 다 같이 가지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어느 순간 어르신들이 다 이제 마을에 가에 다 모여 계시고 이제 그 외국에서 온 그런 친구들이 같이 이제 일을 하게끔 그렇게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죠. 어찌 보면 그 저희 같은 산업이 100억대, 200억대 못 가는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먹거리 산업은 무궁무진하거든요.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고 지금 아시겠지만 푸드테크다 뭐다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정착 이 전라북도에서 정말 농식품을 가장 선도적으로 이끄는 이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큰 기업이 없다는 거죠. 저희가 어떤 그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시점을 왔을 때 그때 이제 부딪히는 게 자금도 자금이지만 사실은 제일 큰 게 인력인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 스스로 뭐 누굴 육성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죠. 이럴 때마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우리가 전라북도가 가장 주력으로 미는 산업이 농식품 산업인 거고 그리고 또 농도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에 걸맞는 정말 전라북도에서 가장 유명한 또 스타 그런 기업이 나오듯이 그런 농가가 그런 뭐 입차 산업을 이끄는 그런 농가가 나온다면 그러면 전국적으로도 이제 사실은 좀 더 많은 이목이 집중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전라북도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전라북도를 청년 농업과 관련된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한 거죠. 이런 청년 창업 1번지를 전라북도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전략적인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그 농식품
식품 바이오 산업들의 대한민국의 수도를 만들겠다. 이것은 전라북도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농식품이에요. 그러면 1차 산업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 박재욱 대표가 하시는 것처럼 6차 산업이나 이런 부분까지 발전시켜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질 좋은 먹거리나 또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국민 소득이 높아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런 부분들의 욕구들을 어떻게 충족시켜서 전라북도를 정말 그 세계적인 어떤 식품 네덜란드의 어떤 푸드밸리처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정말 고민의 핵심이고 네. 그것의 전략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청년 창업농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그 고창도 청년 지원 정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창업을 많이 이제 육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경험은 없고 이론에는 사실은 저희보다 훨씬 많이 알죠. 그러면 우리가 창업 학점제 이런 것처럼 정말 실질적으로 하는 현장에서 어떤 그 시간을 좀 이수를 한다면 그럼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이 친구들이 정말 그 분야에서 창업을 해도 지금 창업해도 그 생존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예, 그러면 많은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친구들이 무리하게 대출받고 창업해서 빚진 친구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일단 내 돈이 안 들어가면 예, 그냥 남의 돈처럼 그냥 나중에 갚는 건데도 불구하고 큰 이제 책임감이 없는 경우들도 많아서 조금 이 친구들이 현장의 경험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지원이 들어간다던가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좀 추가해 현장 주신다면 돼요. 경험이나 뭐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 농업진흥청을 비롯해서 4개 과학원이 함께 들어와 있고 또 농수산대학도 들어와 있고 농업 관련 기관들이 다 우리 전라북도에 집적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련 인프라가 전라북도가 가장 강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현장 실과 병행해서 어떻게 청년 창업농이 정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가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는 거죠. 김태형 대표님 에너지 관련해서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근데 쌀 수확량이 많은데 소비는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공공비축미에서 뭐 신동진배를 제외한다 그러는데 우리 그 농업의 패러다임을 그 좋은 머리로 바꾼다면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농업 이외에 또 다른 농업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지금 뭐 스마트폰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논을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자연의 논밭을 공익적 가치로서 조금 더 에너지화하는 방향도 있고 고민하고 있으신 바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생각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일단은 제가 만들고 싶은 회사의 규모로 봤을 때 저는 에너지 그룹이 제일 모태거든요. 네. 근데 그 모태 다음에 모빌리티가 제 그룹의 다음 모델인데 좀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근데 이번에 특별자치도법을 말씀을 네네. 드리면 농지법 안에 어떤 게 있냐면은 태양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법상으로 보면은 풍력 발전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지금 생기고 있는 이 농지들이 어쨌든 간에 뭐 농민들만 농지를 지어야 되잖아요.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쌀도 많이 생산이 되면 그 쌀을 또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정부가 꼭 수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미스매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농지법을 개정을 해서 태양광을 하는데 영농 태양광이 있습니다. 영농. 네, 농사를 짓는데 농사의 소출이 10% 정도밖에 줄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파일이 박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쪽은 농사를 못 짓는데 소출이 10% 정도 주는데 태양광을 하면은 농지를 임대하고 그다음에 발전사에서 주는 그 비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농사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이 발생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대단지로 합니다. 대단지로. 그러면은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이거를 자동화 참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동화 시켜가지고 소출된 거를 당연히 농사를 짓겠죠. 근데 그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전기가 생산됐으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이게 아니라 더 잘하시면 아리백을 주고를 하거든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기를 생산할 때 전기도 이름표가 이제 붙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전라북도에 생산된 전기가 울산에 있는 현대공장을 가는데 망사용료까지 지불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력 거래를 하겠다. 근데 전력만 가는 게 아니라 울산에서 현장에서 조선소 자동차 공장에서 만드는 그 엄청난 식구들이 먹는 쌀을 PPA 거래로 해서 하지 말고 내가
이틀 전에 도종한 이 엄청난 쌀을 너희들한테 줄게. 같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전기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쌀까지 그리고 이 전라북도에서 만든 좋은 농산물이 울산까지 가고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특별자치도 농지법에서 할 수 있는 네. 도지사의 권한이 생기면. 생기면 그래서 어쨌든 간 그렇게 될 때 기업은 요구하는 게 결국은 엄청난 재생에너지인데 그 재생에너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재생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땅에서 소출되는 것까지 이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큰 그림을 같이 한번 고민을 농민들 했으면 입장에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대단히 농업을 기술 농업으로서 하면서 네. 두 가지 이익 창출을 바라는 네. 측면이 있네요. 그게 영농태양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라북도의 미래 먹거리가 수조 원의 부가가치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의제를 발표하신 우리 박재수 대표님 간단하게 바람이라고 할까요? 들으신 내용에 대한 소감을 좀 말씀하시고 다음 의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전에 우리가 농사였죠. 그 바라봤던 시선들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고 저희가 귀농했을 때 제 나이가 이제 43살이었어요. 그때도 어차피 올 걸 좀 일찍 올 걸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그 농업이 정말 무궁무진하고 그 뻗어갈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걸 좀 봤으면 좋겠고 다양하게 좀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엮어내서 어찌 보면 저희보다 훨씬 똑똑하고 유능하니까 좀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고 좀 그 다른 시도에 비해서 훨씬 좀 앞서가는 이런 분들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역시 기업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테라릭스의 김태영 대표의 의제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결국 지방꽃은 그래도 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젊은 청년도 중요하지만 아까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청년의 정책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청년들을 지탱하고 있는 노인, 그다음에 좀 중장년 분들의 인생의 꽃들이 제 인생의 꽃들 그런 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고민할지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조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은 오히려 의료 인프라를 이 관광과 연계를 시켜가지고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산업이 만들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계속 조금 더 질문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게 뭐지를 고민하고 거기서 좀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제를 조금 던지고 있습니다. 전문성보다는 조금 더 큰 차원에서의 네. 우리 청년의 시각을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청년의 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 있어서의 중장년, 노년까지의 네, 그 꽃까지도 다시 함께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다 공감하실 것 같고요. 그래도 수소 연료 산업의 대표로서 네. 수소가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지역의 경제에 미칠 영향 5만 개의 일자리는 뭐 현실 가능한가?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수소는 이제 더 이상 그 트럭을 싣고 가는 수단이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도시가스를 쓰는 것처럼 지중배관으로 다 연결이 될 겁니다.